아무리 친해도 숨겨야 할 5가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깊은 산속의 호수는 흔들리지 않듯. 진정한 지혜를 얻은 이는 외부의 소란에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 대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무엇이 묻혔는지는 드러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교류에서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모든 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물은 그 형태를 바꾸어 모든 그릇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되 자신의 본질은 지켜야 한다.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겠지 하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상처받게 되면 베스트 프렌드라고 해도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원한 건 없는 거지요. 저도 코로나 때 자영업을 했었는데 집을 그때 못 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가 코로나 지나고 집값이 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배가 너무 아팠었습니다. 그 친구보다 열심히 살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단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데 친구 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친해도 숨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돈 자랑입니다. 돈을 주면 모르겠는데 돈 자랑하면 바로 인연이 끊긴다고 보면 됩니다. 서두에 친구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실제로 제가 어려울 때 금전적으로도 도와준 친구였어서 넘어갔던 거지 계속 돈 자랑했으면 아마 안 봤을 겁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고 그는 최근에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지훈은 이 재산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식의 말을 타고 금은보화로 자신의 집을 꾸몄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의 자랑스러운 행동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함과 거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현자가 방문했습니다. 현자는 지훈의 행동을 지켜보았고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재산을 자랑하고 싶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너의 부를 나누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는 것이야. 지훈은 현자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의 제안에 따라 마을의 공동 우물을 수리하고 공동 정원을 만들어 모두가 함께 채소와 과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는 마을의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훈은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그들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의 재산은 그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눈 만큼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장식이나 비싼 옷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진정한 가치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이룬 변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잠시 아름답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돈을 과시하는 것은 강물에 발자국을 남기려는 것과 같다. 잠시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재물을 자랑하는 것은 가을 거지 후 비어버린 들판과 같다. 잠깐의 풍요 뒤에는 공허함만이 남는다. 두 번째로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친구는 일적인 것과 제외가 되는 게 좋습니다. 일과 엮이면 오해하거나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친구는 분리시켜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때 작은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하나는 민준이고 다른 하나는 태연이었습니다. 둘은 어린 시절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으며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민준은 사업가로 성공하여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태연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친구 태연을 영업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연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곤 그 자리를 제품 설명회로 바꿔버렸습니다. 처음에 태연은 친구의 사업을 지지하고자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의 초대는 오로지 영업의 기회로만 변해갔고 그들의 만남은 점점 거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점점 민준과의 관계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 사이에 따뜻했던 우정은 이제 상품과 거래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태연은 이러한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친구의 성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마음속으로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찾아온 한 지혜로운 여행자가 민준과 태연의 관계를 보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친구를 정원의 꽃처럼 가꾸어라. 너무 많은 물을 주면 그 꽃은 시들고 너무 적게 주면 마르게 된다. 올바른 균형이 중요하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후 민준은 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진정한 우정을 나누기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사업이 아닌 서로의 행복과 안녕을 우선시했습니다.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보는 것은 봄날의 눈처럼 잠시 동안만 존재하고 금방 사라지는 관계를 만든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친구를 이용하는 행위는 강가에 세운 모래성과 같아 처음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한 번의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간다. 관계의 기초는 신뢰 위에 세워야 한다. 친구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가을바람에 흩어지는 낙엽과 같다. 잠시 화려할지 몰라도 결국엔 텅 빈 나무만 남는다. 진정한 연결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정색하는 것. 돈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상대편도 빌려달라고 할 때 고민을 많이 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정색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부드럽게 돌려서 나도 돈이 없다, 미안하다 정도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서로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온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현우, 지민, 그리고 성민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뛰어놀며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후 각자의 삶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현우는 작은 가게를 운영해 가족을 부양했고 지민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며 학문의 길을 걸었으며 성민은 여행을 좋아해 세계 곳곳을 떠돌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 세 친구는 오랜만에 모여 추억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모닥불을 피우며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던 중 성민이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잠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우와 지민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돈 문제는 그들 사이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가게를 운영하며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았고 지민은 각자의 길을 걷다 보니 큰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눈치챈 성민은 곧장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는지 말해주지. 실은 성민은 자신이 최근에 만난 사람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이 너무 좋아 보여 조금의 자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이 사실은 해외에서 유명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를 위한 장난감, 판매업체의 일환으로 성민은 그 장난감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장난감은 실제로는 친구들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돈을 빌려달라는 어려운 주제를 가볍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난감을 통해 성민은 친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우정 사이에 벽을 만들 수는 있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정색하는 것은 겨울철 눈이 내리는 것과 같다. 눈은 잠시 동안 세상을 순백으로 덮지만 그 아래의 생명은 얼어붙는다. 관계도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조화 뒤에 숨겨진 긴장과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맞닥뜨리는 거절은 마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과 같다. 비는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지만 그것이 오지 않을 때 땅은 갈라지고 메마른다. 마찬가지로 거절은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거리를 두게 한다. 돈 문제로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은 바다에 파도가 이는 것과 같다. 파도는 바다의 일부이지만 때로는 해안선을 침식시키고 모래성을 무너뜨린다. 재정적인 요청은 때때로 우리 사이의 안정을 해치고 미묘한 긴장을 만들어낸다. 네 번째로 나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친구 관계가 유지될 때는 모르는데 혹시라도 관계가 끊기게 되면 나의 약점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았고 약점을 인질로 삼아서 강제로 1년간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절대로 나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는 작은 마을의 조용한 카페에서 시작됩니다. 카페의 주인인 캐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한 마음씨로 잘 알려져 있었고 그녀의 카페는 항상 포근한 분위기와 맛있는 커피로 사랑받는 장소였습니다. 캐린에게는 오랜 친구 2명, 준호와 소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여전히 끈끈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혜린과 소영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준호는 혜린의 카페에서 그들을 만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혜린과 소영은 준호의 상황을 이해했지만 돈 문제가 그들 사이에 어색한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혜린은 카페 운영으로 바쁘고 소영은 자신의 작은 아트 스튜디오를 꾸려나가느라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때 혜린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카페에서 준호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영은 준호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아트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준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재능과 자원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세 사람은 예상치 못한 재미와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캐린의 카페는 준호의 제품으로 인해 새로운 고객들을 맞이했고 소영의 아트 워크숍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준호의 사업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그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호는 돈을 빌리려는 자신의 처음 요청이 어떻게 그들 사이의 창의력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돈이 아닌 서로의 신뢰와 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숲속의 고요함과 같다. 숲은 그 안에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나 외부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평화와 조화를 유지한다.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깊은 바다와 같다. 바다의 표면만이 보이지만 그 심연에는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와 비밀이 숨어 있다.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는 그 진정한 본질을 알 수 없다. 5번째로 타인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이걸 말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나의 비밀을 말하고 다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을 수 없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평화로운 숲속 마을에 서로를 아끼고 신뢰하는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유나, 태호, 그리고 하림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하림이 유나의 비밀을 태호에게 실수로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유나는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고 그녀의 정원에는 특별히 아끼는 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꽃에 대한 사랑은 유나만의 비밀이었고 그녀는 이를 하림에게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림은
태호와의 대화 중 실수로 이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태호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결국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소중한 비밀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을 알고 크게 상심했습니다. 그녀는 하림을 원망했고 이 사건은 친구들 사이의 신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나의 정원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꽃을 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유나의 정원과 그녀의 꽃에 매료되었고 이를 통해 마을에는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비밀이 퍼진 것을 통해 오히려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새 친구는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우정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끈끈한 우정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길을 잃은 새처럼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다.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 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과 같아. 잠시는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은 흘러가 버리고 만다. 영원한 것은 흐르는 물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비밀을 퍼뜨리는 행위는 가을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는 것과 같다. 잠깐의 소란 뒤에 남는 것은 쓸쓸한 고요뿐이다. 한 번, 5 친구가 고대 숲의 한가운데 위치한 아늑한 오두막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들 각자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깊은 우정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지호, 민지, 태석, 하늘, 그리고 소영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 했고 아무리 친해도 숨겨야 할 것들에 대한 테마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돈 자랑이었습니다. 지호가 실수로 고가의 시계를 자랑하며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지만 민지가 갑자기 펼친 마술쇼로 금세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민지의 마술쇼는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생각하기였습니다. 태석이 장난삼아 자신이 개발한 앱을 친구들에게 권하다가 하늘이 만든 가상의 제품 친구력 증진기를 통해 모두가 다시 한번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돈 빌려달라는 부탁에 정색하기였는데 소영이 가상의 은행을 설립해 재미있는 롤플레잉 게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 그들은 재정적인 요청이 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웃으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타인의 비밀을 말하지 않기였습니다. 하늘이 우연히 지호의 비밀을 발견하고 말할 뻔했지만 모두가 함께 비밀 보관함을 만들어 각자의 비밀을 넣고 열쇠를 숲속에 묻기로 합니다. 이 행동은 비밀을 공유하되 존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그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각자가 배운 교훈을 공유하며 이 주말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서로에 대해 숨겨야 할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는 그들의 우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통찰과 영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우정과 존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길 희망합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따뜻함을 품고 삶의 여정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무리 친해도 숨겨야 할 5가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깊은 산속의 호수는 흔들리지 않듯
진정한 지혜를 얻은 이는 외부의 소란에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 대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무엇이 묻혔는지는 드러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교류에서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모든 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물은 그 형태를 바꾸어 모든 그릇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되 자신의 본질은 지켜야 한다.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겠지 하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상처받게 되면 베스트 프렌드라고 해도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원한 건 없는 거지요. 저도 코로나 때 자영업을 했었는데 집을 그때 못 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가 코로나 지나고 집값이 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배가 너무 아팠었습니다. 그 친구보다 열심히 살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단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데 친구 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친해도 숨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돈 자랑입니다. 돈을 주면 모르겠는데 돈 자랑하면 바로 인연이 끊긴다고 보면 됩니다. 서두에 친구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실제로 제가 어려울 때 금전적으로도 도와준 친구였어서 넘어갔던 거지 계속 돈 자랑했으면 아마 안 봤을 겁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고 그는 최근에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지훈은 이 재산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식의 말을 타고 금은보화로 자신의 집을 꾸몄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의 자랑스러운 행동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함과 거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현자가 방문했습니다. 현자는 지훈의 행동을 지켜보았고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재산을 자랑하고 싶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너의 부를 나누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는 것이야. 지훈은 현자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의 제안에 따라 마을의 공동 우물을 수리하고 공동 정원을 만들어 모두가 함께 채소와 과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는 마을의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훈은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그들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의 재산은 그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눈 만큼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장식이나 비싼 옷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진정한 가치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이룬 변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잠시 아름답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돈을 과시하는 것은 강물에 발자국을 남기려는 것과 같다. 잠시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재물을 자랑하는 것은 가을 거지 후 비어버린 들판과 같다. 잠깐의 풍요 뒤에는 공허함만이 남는다. 두 번째로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친구는 일적인 것과 제외가 되는 게 좋습니다. 일과 엮이면 오해하거나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친구는 분리시켜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때 작은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하나는 민준이고 다른 하나는 태연이었습니다. 둘은 어린 시절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으며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민준은 사업가로 성공하여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태연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친구 태연을 영업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연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곤 그 자리를 제품 설명회로 바꿔버렸습니다. 처음에 태연은 친구의 사업을 지지하고자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의 초대는 오로지 영업의 기회로만 변해갔고 그들의 만남은 점점 거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점점 민준과의 관계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 사이에 따뜻했던 우정은 이제 상품과 거래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태연은 이러한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친구의 성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마음속으로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찾아온 한 지혜로운 여행자가 민준과 태연의 관계를 보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친구를 정원의 꽃처럼 가꾸어라. 너무 많은 물을 주면 그 꽃은 시들고 너무 적게 주면 마르게 된다. 올바른 균형이 중요하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후 민준은 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진정한 우정을 나누기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사업이 아닌 서로의 행복과 안녕을 우선시했습니다.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보는 것은 봄날의 눈처럼 잠시 동안만 존재하고 금방 사라지는 관계를 만든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친구를 이용하는 행위는 강가에 세운 모래성과 같아 처음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한 번의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간다. 관계의 기초는 신뢰 위에 세워야 한다. 친구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가을바람에 흩어지는 낙엽과 같다. 잠시 화려할지 몰라도 결국엔 텅 빈 나무만 남는다. 진정한 연결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정색하는 것. 돈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상대편도 빌려달라고 할 때 고민을 많이 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정색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부드럽게 돌려서 나도 돈이 없다, 미안하다 정도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서로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온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현우, 지민, 그리고 성민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뛰어놀며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후 각자의 삶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현우는 작은 가게를 운영해 가족을 부양했고 지민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며 학문의 길을 걸었으며 성민은 여행을 좋아해 세계 곳곳을 떠돌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 세 친구는 오랜만에 모여 추억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모닥불을 피우며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던 중 성민이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잠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우와 지민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돈 문제는 그들 사이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가게를 운영하며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았고 지민은 각자의 길을 걷다 보니 큰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눈치챈 성민은 곧장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는지 말해주지. 실은 성민은 자신이 최근에 만난 사람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이 너무 좋아 보여 조금의 자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이 사실은 해외에서 유명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를 위한 장난감, 판매업체의 일환으로 성민은 그 장난감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장난감은 실제로는 친구들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돈을 빌려달라는 어려운 주제를 가볍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난감을 통해 성민은 친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우정 사이에 벽을 만들 수는 있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정색하는 것은 겨울철 눈이 내리는 것과 같다.
눈은 잠시 동안 세상을 순백으로 덮지만 그 아래의 생명은 얼어붙는다. 관계도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조화 뒤에 숨겨진 긴장과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맞닥뜨리는 거절은 마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과 같다. 비는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지만 그것이 오지 않을 때 땅은 갈라지고 메마른다. 마찬가지로 거절은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거리를 두게 한다. 돈 문제로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은 바다에 파도가 이는 것과 같다. 파도는 바다의 일부이지만 때로는 해안선을 침식시키고 모래성을 무너뜨린다. 재정적인 요청은 때때로 우리 사이의 안정을 해치고 미묘한 긴장을 만들어낸다. 네 번째로 나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친구 관계가 유지될 때는 모르는데 혹시라도 관계가 끊기게 되면 나의 약점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았고 약점을 인질로 삼아서 강제로 1년간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절대로 나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는 작은 마을의 조용한 카페에서 시작됩니다. 카페의 주인인 캐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한 마음씨로 잘 알려져 있었고 그녀의 카페는 항상 포근한 분위기와 맛있는 커피로 사랑받는 장소였습니다. 캐린에게는 오랜 친구 2명, 준호와 소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여전히 끈끈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혜린과 소영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준호는 혜린의 카페에서 그들을 만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혜린과 소영은 준호의 상황을 이해했지만 돈 문제가 그들 사이에 어색한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혜린은 카페 운영으로 바쁘고 소영은 자신의 작은 아트 스튜디오를 꾸려나가느라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때 혜린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카페에서 준호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영은 준호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아트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준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재능과 자원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세 사람은 예상치 못한 재미와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캐린의 카페는 준호의 제품으로 인해 새로운 고객들을 맞이했고 소영의 아트 워크숍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준호의 사업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그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호는 돈을 빌리려는 자신의 처음 요청이 어떻게 그들 사이의 창의력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돈이 아닌 서로의 신뢰와 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숲속의 고요함과 같다. 숲은 그 안에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나 외부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평화와 조화를 유지한다.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깊은 바다와 같다. 바다의 표면만이 보이지만 그 심연에는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와 비밀이 숨어 있다.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는 그 진정한 본질을 알 수 없다. 5번째로 타인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이걸 말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나의 비밀을 말하고 다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을 수 없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평화로운 숲속 마을에 서로를 아끼고 신뢰하는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유나, 태오, 그리고 하림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하림이 유나의 비밀을 태오에게 실수로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유나는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고 그녀의 정원에는 특별히 아끼는 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꽃에 대한 사랑은 유나만의 비밀이었고 그녀는 이를 하림에게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림은 태오와의 대화 중 실수로 이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태오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결국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소중한 비밀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을 알고 크게 상심했습니다. 그녀는 하림을 원망했고 이 사건은 친구들 사이의 신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나의 정원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꽃을 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유나의 정원과 그녀의 꽃에 매료되었고 이를 통해 마을에는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비밀이 퍼진 것을 통해 오히려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새 친구는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우정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끈끈한 우정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길을 잃은 새처럼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다.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 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과 같아. 잠시는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은 흘러가 버리고 만다. 영원한 것은 흐르는 물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비밀을 퍼뜨리는 행위는 가을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는 것과 같다. 잠깐의 소란 뒤에 남는 것은 쓸쓸한 고요뿐이다. 한 번, 5 친구가 고대 숲의 한가운데 위치한 아늑한 오두막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들 각자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깊은 우정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지호, 민지, 태석, 하늘, 그리고 소영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 했고 아무리 친해도 숨겨야 할 것들에 대한 테마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돈 자랑이었습니다. 지호가 실수로 고가의 시계를 자랑하며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지만 민지가 갑자기 펼친 마술쇼로 금세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민지의 마술쇼는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생각하기였습니다. 태석이 장난삼아 자신이 개발한 앱을 친구들에게 권하다가 하늘이 만든 가상의 제품 친구력 증진기를 통해 모두가 다시 한번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돈 빌려달라는 부탁에 정색하기였는데 소영이 가상의 은행을 설립해 재미있는 롤플레잉 게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 그들은 재정적인 요청이 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웃으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타인의 비밀을 말하지 않기였습니다. 하늘이 우연히 지호의 비밀을 발견하고 말할 뻔했지만 모두가 함께 비밀 보관함을 만들어 각자의 비밀을 넣고 열쇠를 숲속에 묻기로 합니다. 이 행동은 비밀을 공유하되 존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그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각자가 배운 교훈을 공유하며 이 주말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서로에 대해 숨겨야 할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는 그들의 우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통찰과 영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우정과 존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길 희망합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따뜻함을 품고 삶의 여정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무리 친해도 숨겨야 할 5가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깊은 산속의 호수는 흔들리지 않듯 진정한 지혜를 얻은 이는 외부의 소란에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 대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무엇이 묻혔는지는 드러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교류에서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모든 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물은 그 형태를 바꾸어 모든 그릇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되 자신의 본질은 지켜야 한다.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겠지 하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상처받게 되면 베스트 프렌드라고 해도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원한 건 없는 거지요. 저도 코로나 때 자영업을 했었는데 집을 그때 못 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가 코로나 지나고 집값이 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배가 너무 아팠었습니다. 그 친구보다 열심히 살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단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데 친구 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친해도 숨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돈 자랑입니다. 돈을 주면 모르겠는데 돈 자랑하면 바로 인연이 끊긴다고 보면 됩니다. 서두에 친구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실제로 제가 어려울 때 금전적으로도 도와준 친구였어서 넘어갔던 거지 계속 돈 자랑했으면 아마 안 봤을 겁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고 그는 최근에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지훈은 이 재산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식의 말을 타고 금은보화로 자신의 집을 꾸몄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의 자랑스러운 행동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함과 거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현자가 방문했습니다. 현자는 지훈의 행동을 지켜보았고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재산을 자랑하고 싶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너의 부를 나누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는 것이야. 지훈은 현자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의 제안에 따라 마을의 공동 우물을 수리하고 공동 정원을 만들어 모두가 함께 채소와 과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는 마을의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훈은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그들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의 재산은 그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눈 만큼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장식이나 비싼 옷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진정한 가치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이룬 변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잠시 아름답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돈을 과시하는 것은 강물에 발자국을 남기려는 것과 같다. 잠시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재물을 자랑하는 것은 가을 거지 후 비어버린 들판과 같다. 잠깐의 풍요 뒤에는 공허함만이 남는다. 두 번째로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친구는 일적인 것과 제외가 되는 게 좋습니다. 일과 엮이면 오해하거나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친구는 분리시켜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때 작은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하나는 민준이고 다른 하나는 태연이었습니다. 둘은 어린 시절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으며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민준은 사업가로 성공하여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태연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친구 태연을 영업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연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곤 그 자리를 제품 설명회로 바꿔버렸습니다. 처음에 태연은 친구의 사업을 지지하고자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의 초대는 오로지 영업의 기회로만 변해갔고 그들의 만남은 점점 거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점점 민준과의 관계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 사이에 따뜻했던 우정은 이제 상품과 거래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태연은 이러한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친구의 성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마음속으로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찾아온 한 지혜로운 여행자가 민준과 태연의 관계를 보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친구를 정원의 꽃처럼 가꾸어라. 너무 많은 물을 주면 그 꽃은 시들고 너무 적게 주면 마르게 된다. 올바른 균형이 중요하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후 민준은 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진정한 우정을 나누기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사업이 아닌 서로의 행복과 안녕을 우선시했습니다.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보는 것은 봄날의 눈처럼 잠시 동안만 존재하고 금방 사라지는 관계를 만든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친구를 이용하는 행위는 강가에 세운 모래성과 같아 처음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한 번의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간다. 관계의 기초는 신뢰 위에 세워야 한다. 친구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가을바람에 흩어지는 낙엽과 같다. 잠시 화려할지 몰라도 결국엔 텅 빈 나무만 남는다. 진정한 연결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정색하는 것. 돈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상대편도 빌려달라고 할 때 고민을 많이 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정색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부드럽게 돌려서 나도 돈이 없다, 미안하다 정도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서로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온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현우, 지민, 그리고 성민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뛰어놀며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후 각자의 삶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현우는 작은 가게를 운영해 가족을 부양했고 지민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며 학문의 길을 걸었으며 성민은 여행을 좋아해 세계 곳곳을 떠돌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 세 친구는 오랜만에 모여 추억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모닥불을 피우며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던 중 성민이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잠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우와 지민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돈 문제는 그들 사이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가게를 운영하며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았고 지민은 각자의 길을 걷다 보니 큰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눈치챈 성민은 곧장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는지 말해주지. 실은 성민은 자신이 최근에 만난 사람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이 너무 좋아 보여 조금의 자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이 사실은 해외에서 유명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를 위한 장난감, 판매업체의 일환으로 성민은 그 장난감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장난감은 실제로는 친구들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돈을 빌려달라는 어려운 주제를 가볍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난감을 통해 성민은 친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우정 사이에 벽을 만들 수는 있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정색하는 것은 겨울철 눈이 내리는 것과 같다. 눈은 잠시 동안 세상을 순백으로 덮지만 그 아래의 생명은 얼어붙는다. 관계도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조화 뒤에 숨겨진
긴장과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맞닥뜨리는 거절은 마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과 같다. 비는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지만 그것이 오지 않을 때 땅은 갈라지고 메마른다. 마찬가지로 거절은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거리를 두게 한다. 돈 문제로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은 바다에 파도가 이는 것과 같다. 파도는 바다의 일부이지만 때로는 해안선을 침식시키고 모래성을 무너뜨린다. 재정적인 요청은 때때로 우리 사이의 안정을 해치고 미묘한 긴장을 만들어낸다. 네 번째로 나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친구 관계가 유지될 때는 모르는데 혹시라도 관계가 끊기게 되면 나의 약점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았고 약점을 인질로 삼아서 강제로 1년간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절대로 나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는 작은 마을의 조용한 카페에서 시작됩니다. 카페의 주인인 캐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한 마음씨로 잘 알려져 있었고 그녀의 카페는 항상 포근한 분위기와 맛있는 커피로 사랑받는 장소였습니다. 캐린에게는 오랜 친구 2명, 준호와 소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여전히 끈끈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혜린과 소영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준호는 혜린의 카페에서 그들을 만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혜린과 소영은 준호의 상황을 이해했지만 돈 문제가 그들 사이에 어색한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혜린은 카페 운영으로 바쁘고 소영은 자신의 작은 아트 스튜디오를 꾸려나가느라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때 혜린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카페에서 준호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영은 준호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아트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준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재능과 자원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세 사람은 예상치 못한 재미와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캐린의 카페는 준호의 제품으로 인해 새로운 고객들을 맞이했고 소영의 아트 워크숍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준호의 사업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그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호는 돈을 빌리려는 자신의 처음 요청이 어떻게 그들 사이의 창의력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돈이 아닌 서로의 신뢰와 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숲속의 고요함과 같다. 숲은 그 안에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나 외부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평화와 조화를 유지한다.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깊은 바다와 같다. 바다의 표면만이 보이지만 그 심연에는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와 비밀이 숨어 있다.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는 그 진정한 본질을 알 수 없다. 5번째로 타인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이걸 말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나의 비밀을 말하고 다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을 수 없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평화로운 숲속 마을에 서로를 아끼고 신뢰하는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유나, 태오, 그리고 하림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하림이 유나의 비밀을 태오에게 실수로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유나는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고 그녀의 정원에는 특별히 아끼는 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꽃에 대한 사랑은 유나만의 비밀이었고 그녀는 이를 하림에게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림은 태오와의 대화 중 실수로 이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태오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결국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소중한 비밀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을 알고 크게 상심했습니다.
그녀는 하림을 원망했고 이 사건은 친구들 사이의 신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나의 정원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꽃을 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유나의 정원과 그녀의 꽃에 매료되었고 이를 통해 마을에는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비밀이 퍼진 것을 통해 오히려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새 친구는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우정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끈끈한 우정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길을 잃은 새처럼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다.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 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과 같아. 잠시는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은 흘러가 버리고 만다. 영원한 것은 흐르는 물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비밀을 퍼뜨리는 행위는 가을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는 것과 같다. 잠깐의 소란 뒤에 남는 것은 쓸쓸한 고요뿐이다. 한 번, 5 친구가 고대 숲의 한가운데 위치한 아늑한 오두막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들 각자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깊은 우정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지호, 민지, 태석, 하늘, 그리고 소영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 했고 아무리 친해도 숨겨야 할 것들에 대한 테마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돈 자랑이었습니다. 지호가 실수로 고가의 시계를 자랑하며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지만 민지가 갑자기 펼친 마술쇼로 금세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민지의 마술쇼는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생각하기였습니다. 태석이 장난삼아 자신이 개발한 앱을 친구들에게 권하다가 하늘이 만든 가상의 제품 친구력 증진기를 통해 모두가 다시 한번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돈 빌려달라는 부탁에 정색하기였는데 소영이 가상의 은행을 설립해 재미있는 롤플레잉 게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 그들은 재정적인 요청이 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웃으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타인의 비밀을 말하지 않기였습니다. 하늘이 우연히 지호의 비밀을 발견하고 말할 뻔했지만 모두가 함께 비밀 보관함을 만들어 각자의 비밀을 넣고 열쇠를 숲속에 묻기로 합니다. 이 행동은 비밀을 공유하되 존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그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각자가 배운 교훈을 공유하며 이 주말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서로에 대해 숨겨야 할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는 그들의 우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통찰과 영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우정과 존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길 희망합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따뜻함을 품고 삶의 여정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